한순간에 갈 곳을 잃고 떠돌이가 되어버린 사람들. 아까 강압적으로 얘기하신 거 똑같이 얘기해주세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없는 서러움이 저희들은 이게 너무 큰 아픔으로 다가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멀뚱하게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산산조각 나버린 내 집 마련의 꿈. 꿈꾸던 집이 눈앞에 있지만 그곳에선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다 지어진 것 같아요. 사연을 듣기 위해 향한 곳은 전북 군산입니다. 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군산에 있는 한 민간 공공 임대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약 500여 가구가 곧 입주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해당 아파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목적으로 민간 건설업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짓고 있던 공공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네. 2018년 6월 준공될 예정이었는데요. 거주 5년간 전세금이 동결되고 이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좋은 조건이네요. 네. 하지만 입주일이 3차례 미뤄지며 지금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결국 1월 3일 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파트의 모든 권한을 넘겨받았고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다는데요. 이에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던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입주일을 기다리던 60대 최 씨는 벌써 1년째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1년 동안 여기서 사세요? 계약 당시만 해도 이 같은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아, 2016년 7월 5일이 계약 날이었고 뿌듯하시고 기분이 좀 좋으셨겠어요. 그렇죠. 예. 노후에 또 가족하고 함께 모여서 산다는 것도 좋고. 씻기조차 힘든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지금 손에 잡힐 듯 선명하던 미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고달프소. 이번에 명절 때도 아이들 오지 말라고 올 것이 아니니까 오지 말아라.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친정 부모님 한 분 계시는데 모시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밥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걸 못하는 게 가장 정말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런 거 진짜. 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걸까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70대 노부부 역시 평안한 노후를 도둑맞았습니다. 2017년 4월 아파트를 계약했던 부부. 오늘 괜찮으세요? 입주일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할머니는 결국 지병 악화로 거동마저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를 내가 늘 태우고 갔다 왔어요. 배아주로. 나 일로 오는 거 볼 거야, 오는 거. 할머니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어느 때보다 꼼꼼히 따져 아파트를 골랐던 할아버지. 그리 이사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적은 게 죽겠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요?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다달이 나가는 전세 대출금 이자와 병원비에 막막해져가는 생계. 미안한 마음에 차마 자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부모로서 도와주도 못하나와 더 걱정을 끼쳐준 게 이게 참 딱 크게 됐죠, 지금. 아버님 계약하신 거 좀 많이 후회되세요? 그러면요, 지금 발등을 찍고 싶어요. 내가 못으로 거기를 가서 했던가 하고서. 그저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랄 뿐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입주 예정자들은 월세방을 전전하는 상황. 아파트 입주일에 맞춰 결혼까지 서두른 부부도 있습니다. 신혼집으로 그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신혼집으로? 네, 이 집 문제 때문에 매일 싸우고 그러니까 신혼집이 아니라 진짜 거의 저희 이혼 직전이거든요. 새 보금자리에서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하기도 전 원룸 월세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며 빡빡한 현실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 생활을 얼만큼 더 오래 지속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 심리적 압박감, 불안감 이런 부분이 가장 힘들고 또 현실적으로 이자며 월세를 감당해야 되는 거 가장 큰 부담이에요.
입주가 계속해서 지연되자 주민들은 거리로 나서 상황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시청이 함께 TF팀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유연한데요. 꼭 연기를 얻어 6개월이라고요. 4개월, 3개월. 2개월, 6개월 그러면은 어디 방을 얻질 못합니다. 피눈물 흘리고 지금 여기 가슴이 밥을 안 먹어도 여기 답답해서 숨이 막혀서 못 살아요. 그렇다면 왜 아파트 건설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건설업체 관계자를 만나봤는데요. 선생님 잠깐만요. 네, KBS에서 왔는데요. 현재 사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지금 거의 뭐 한 2년 정도 더 늦춰졌다고 입주 예정자들 불만이 많은데 그럼 공사가 이렇게 정지된 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저희가 2020년 올해 1월 3일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업 포기서를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사는 그때부터 공식적으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업체 측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불만들이 많은데 최초에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 공사 기간 자체를 24개월로 너무 짧게 잡아놓는 바람에 입주 예정일 자체가 조금 넘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업무적인 좀 뭐랄까요 과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드릴 말씀이 없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라고 비대위 측에 좀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과실은 인정하지만 공사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건설업체. 하지만 주민들의 뜻은 확고합니다. 예. 환불을 해줘야지. 저희들도 막혀가지고 다른데 뭐 얻어서 정식집이랑 들어가고 싶어도 뭐 다 막혀있잖아요. 저희들이 환급 요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보증공사에서는 우리 보고 들어가서 하라고 했어요. 공동률 80% 이상이 넘어가면 해약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공사를 보면 80%가 넘을 수가 없는데 약관에 따르면 공정률이 80% 미만이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하. 그런데 건설사 측의 감리 결과는 85.62%였는데요. 애매한 상황이네요.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진척률이 0.18%였어요. 거의 안 했던 얘기네요. 했다는 얘기죠. 이게 국토부에서 나온 후 분양 관련 토종 건축 공정률 표예요. 네. 80%가 되려면 벽체 보온공사, 석고 보드공사, 꼼꼼히 다 방바닥 미장공사가 돼 있질 않아요. 예. 입주 예정자들은 산정된 공정률이 과장됐다고 주장합니다. 아, 80% 현재 아니다. 내부 공사가 대부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네. 부실 시공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감리자 임명 및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시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공정률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의 현상이기 때문에 감리자가 추천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증공사에다가 공정률 재검증 촉조 이렇게부터요 명절 전에 공문을 이제 보냈습니다. 공정률 재검증단을 구성을 해서 공정률을 이제 재검증할 예정입니다. 환급 이행 가능 여부는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판단하는데요. 공정률 재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종합적인 이제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정률이 80% 미만인 경우가 이제 재산정에서 나왔을 때에는 그 입주 예정자들이 3분의 2 이상의 환급을 동의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환급 이행으로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입주 예정자들의 고통 역시 당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신용 등급이 다르니까 이게 거의 60만 원 정도 되는 건가? 70만 원. 일차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즉 공공영역에서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책임지고 건설하는 그 비중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보증사고가 났을 때 세입자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피해 부분 내역을 확인하고 그 부분들에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보증 상품에 추가를 시키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바른 조치가 시행되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소중한 보금자리를 되찾길 바랍니다.